기형아 검사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형아가 발생하는 원인들, 산모에게 어떻게 하면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홀배수체, 염색체 이상이라고 있어요. 염색체 이상이랑 기형아는 좀 다른 거. 염색체 이상은 진짜 염색체 이상이 있는 거를 말하는 거. 이게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고 표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기형아는 염색체 이상이 없어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말 그대로 양수가 거의 없는 산모들은 태아가 자라면서 뼈에 부축이 올 수 있고 그래서 휘어지는 거 그것도 기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손가락도 그렇고 고관절도 그렇고. 그래서 기형이랑 염색체 이상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염색체 이상이 있으면 기형이 발생 확률이 더 높은 거고 염색체 이상이 발생할 확률은 말 그대로 이제 아빠 염색체가 2개 있고 엄마 염색체가 2개 있으면 아기를 수정이 되면 이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붙어야 되거든요. 네. 아빠께 2개가 이렇게 하나가 붙으면 3개가 되잖아요. 이걸 홀배수체 염색체 이상이라고 해요.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신경화결선, 파타우 증후군 그런 것까지 될 수 있는데 다운 증후군만 예를 들어도 발생 확률이 한 500명 중에 1명 정도기 때문에 높지는 않아요. 또 이게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그렇죠. 보장을 못하니까. 네, 뭐 만약에 진단이 되면 또 100%니까 네. 조심은 해야 되는 그쵸. 건데 염색체 이상이 있는 태아는 임신 초기에 유산되는 경우가 50%가 돼요. 어떤 위험이 크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극되는 경우가 대부분. 네, 특히나 8주 그죠. 미만에 이렇게 유산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이제 계속 가다가 에드워드 증후군이나 파타우 증후군은 태아가 나오면 바로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고 다운 증후군에도 굉장히 수명은 한 높아요. 40세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염색체 이상이 발생을 하는 가장 많은 원인은 결국에는 모체의 나이뿐만 아니라 아빠의 나이도 중요해요. 아 그래요? 아빠의 나이까지는 생각 네, 못했다. 그리고 아빠가 계속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는지 생활 습관이 어떤지도 중요해요. 염색체 이상이나 그런 태아경이 발생을 하면 보통은 이제 엄마 쪽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건 다가 아니고요. 물론 엄마가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고령이거나 그러면은 발생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죠. 당뇨가 있으면은 태아기형이 발생할 확률이 4배 정도 올라간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혼자만의 엄마 쪽만의 네. 문제는 아닐 수 혼자만의 있다. 문제는 아니죠.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고 이전에 기형이 있었던 임산부들은 다음에 기형이 또 걱정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렇죠. 이전에 엄청 신경결순이 그런 있었던 경우 임산부는 있으면 다음에 많아요. 신경결순이 있을 확률이 높아서 엽산도 4mg 먹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염색체 이상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아예 시험관하기 쪽으로 가요. 아 차라리 네, 무슨 말이냐면 수정란을 우리가 만들어서 자궁 안에 넣어주는 걸 시험관학이라고 하잖아요. 그 수정란을 예전에 착상전 유전자 검사, 염색체를 뽑아봐서 세포를 하나 추출해서 그걸 염색체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염색체로 확인이 되면 그거를 이식하는 그러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전에 유전자 이상이 있었던 분들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지 유전자 결함이나 있는 분들은 착상전 유전 검사를 해서 건강한 배아를 이식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지만 원인은 다양한데 그 중에 고령모가 조금 높은 편이고 35% 정도 되는 편이고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라든지 아니면 예방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착상전 유전 검사 그건 되게 유용한 검사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것 저는. 같아요. 확실히 진료를 빨리 보고 교수님의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전에 뭐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말고 우리가 뼈에 이상이 있는 팔다리가 짧은 기형 그런 산모들도 저는 부모의 염색체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운 증후군은 이제 검사를 해볼 수는 있어요. 막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다운 증후군 아기를 낳았었으면 그 다음에 또 다운 증후군이나 에드워드 증후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있어서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권고사항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전에 있었던 기형이 있었던 분들은 그 기형의 종류에 따라서 유전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유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하나가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두 개 하나가 만나서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은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당뇨가 있으면 생길 확률이 높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러면 산모의 기저질환이 또 원인이 될 수 있는지 그렇죠. 다른 기저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죠. 기저질환 중에 특히나 당뇨는 이건 통계상이에요. 어떤 원인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고 당뇨 임산부에서 특히나 장 조절이 잘 안 됐던 임산부에서 4배에서 5배 봤다라는 건 통계상이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1차, 2차 기형아 검사를 할 때도 보정을 해서 해줘야 돼요. 보통 임산부들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보정은 해주는데 검사기관에서 특히나 당 조절은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잘 안 됐던 애기들 나오면 저혈당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미리미리 임신 전에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다른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기저질환에 맞춰서 또 상담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신장질환이 있다 그러면 임신 중에 기형아 발생 확률보다는 임신 중독증이나 임신성 부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상담을 하셔야 되고, 항상 우리나라 산모들은 임신하면 산부인과에 맞아요. 가시는데 임신 전에 오시는 게 전에 와요. 준비 기간에 네, 준비 기간에 한 번 오시는 게 중요해요. 좋은 것 같아요. 만성 질환이나 이런 네. 게 있으신 산모들도 여성분들도 충분히 임신 계획 세우실 수 있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위험에 대비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다 상담하면서 계획을 짜면 좋을 것 같네요. 미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언제든 필요하실 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 준비할 마음이 계시다고 하면은 언제든 진료를 먼저 보신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형아 검사에 대해서 원인이랑 그리고 산모의 기저질에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치는지 좀 알아봤습니다.